2024년에 세수가 100조 이상이 펑크났습니다. 25년에는요. 또 비슷한 수준으로 혹은 그보다 더 심하게 세수가 부족하겠죠. 그러면 정부가 뭐 하겠습니까? 세금 늘리는 거죠. 세금이 모자라서 허덕이고 있는데 세금을 안 올리니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2025년 2월 이제 지하철 요금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올리죠. 근데 그게 끝일까요? 아닐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 가까이 있어서 이 지하철 요금이고 버스 요금이고 계속 더 올려야 됩니다. 시작하는 금액 1,550원으로 아마 끝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 몇 년 지나면 지하철 요금이 2,000원, 2,500원, 3,000원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안에 저기 뭡니까? 지하철 65세 이상 이제 무임승차 하는 거 70세든 75세든 뭐 올리거나 아니면 뭐 무임승차를 뭐 정책을 바꾸겠죠. 혹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세금을 더 이제 확보하기 위한 이제 행동들을 정부가 나서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되게 빡빡해지는 거죠. 소주값 올라가고요. 담배값도 올라가고, 담배값 지금 4,500원이잖아요. 매년 안에 담배값 10,000원, 15,000원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충분히 온다고 봅니다. 뭐 국민의 건강을 뭐 생각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담배값 15,000원, 20,000원까지 갈 수 있고요.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마찬가지. 교통범칙금도 무지하게 올라갈 거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이런 것들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고, 주민세도 올라가고, 자동차 검사비도 올라가고, 우리 밥값도 올라가고, 술값도 올라가고, 뭐 책값도 올라가고요. 모든 것들이 아마 다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되게 위축이 되고 되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부동산, 주식, 채권, 시장도 같이 아마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까지 빛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이 모래성이죠. 모래성이든 주식이든요. 지금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진 건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을 부를 수밖에 없죠. 여차하면 헤지펀드의 환율 공격도 들어온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이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죠. 물론 여전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 호가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호가는 안 떨어집니다. 근데 거래가 안 되죠. 거래하려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야 될 거예요. 집값이 10억이다. 실제 거래하려면 한 7억, 7억 5천까지 내려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붙을 정도이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기존에 한 3억 5천, 4억 하던 걸 지금 10억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7억에 내놔도 6억 5천에 내놔도 여전히 비싸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저기 노도강의 연끌족들이 몰려들었던 노도강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고 하죠. 왜겠습니까? 꼭지에서 연끌에서 산 이 정신 나간 MZ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건 이제 시작인 거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답이 없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파트에 올인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죠. 빚을 지고 살면 그 빚이 계속 사람들의 일상을 짓누른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요, 백화점도 폐업하고 실직자 폭증하고 되게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도 안양에서 30평대 15억이랍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눈을 감고 길을 막고 사나 봅니다. 그리고 저기 이 또라이 같은 뭡니까 슈퍼사이클 얘기하는 저 미친년 놈들, 교수 놈들, 전문가라고 씨부리는 놈들의 말에 놀아나면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연봉 1억, 2억 받는 사람들은 15억, 20억짜리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다라고 떠들어대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파트에 올인하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당히 운영하는 게 맞죠.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요. 뭐 비싼 아파트를 20억짜리 아파트를 공무원 고위직에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빚을 12억 내고 13억 내서 집을 샀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집값이 20억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실제 거래되는 거는 15억, 16억이라고 얘기하고 호가는 30억을 넘어대는데 부자가 된 것 같은데 희망만 품고 계속 사는데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바보짓 하는 거죠. 왜? 은행에 비싼 이자 상납하면서 하는 그냥 노예죠. 그게 금융노예지 뭐가 노예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대단해 보이죠. 연봉 많이 받는 고액의 맞벌이 부부니까요. 근데 현실은요 되게 빡빡하죠. 저도 제 지인이 제 고참이 60대 후반이신데 이제 아는 지인이 해외에서 호텔 사업을 하신대요. 근데 겉으로 볼 땐 인터내셔널 CEO예요. 근데 버는 돈하고 마이너스 하는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항상 마이너스가 난대요. 되게 우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하며 되게 멋있게 다니는 멋쟁이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계속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거지예요, 거지. 슈트 입고 다니는 거지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속을 다 봐야 진짜 그 사람의 상을 알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빚짐에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비싼 벤츠 끌고 다니고 멋진 슈트에 폼나게 젠틀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다가 순식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겉으로 볼 때 흐름해 보이고 되게 그냥 너무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처럼 보여도 정말 내실 있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대기업도 위험하고 중견기업도 가게도 개인도 전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25년에 거품들이 많이 꺼지겠죠.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폭락이 오면요 대려 사람들이 못 삽니다. 그리고 폭락이 오면 부동산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대기업 해고, 실직, 임금 감소 등 엄청난 쇼크가 같이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가 지금이죠.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집값을 10억, 20억 가자라고 얘기하며 욕심을 부렸는데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앞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파트에 미친 나라 대한민국이 아마 그 미쳤던 그 아파트 때문에 정말 극심하게 추락한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